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8월의 27일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게 1999년이에요. 그때 7월 중순쯤에 갔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하트포드를 지나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역시 미국은 교통체증도 없구나. 웬걸 그때가 휴가철이었죠.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트포드가 막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학교 시작하고요. 유코는 이미 시작했고 떠났던 분들도 돌아오시고 휴가와 여행 이런 시간도 끝나고 8월은 갑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 하는 그럴 때가 됐네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달려가야 할 때 우리의 발과 손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신 것이겠지만 미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커요. 전부 다 커요. 이렇게. 우선 땅덩어리가 크죠. 크긴 정말 큽니다. 우리 커네티컷 같은 경우는요,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 휴게소 20마일, 커네티컷이 아니라 이 매사추세츠로 올라가는 90번 도로를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다음 휴게소 20마일 뭐 이렇게. 예전에 그 아틀란타에 가서 보니까요, 다음 휴게소 200마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변 선생님 계시던 그곳에. 와. 그리고 얘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했더니요, 뉴멕시코에서 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다음 라이턴 200마일 이렇게 써 있답니다. 크기는 커요. 네. 땅만 큰 것이 아니죠. 사람도 큽니다. 위로도 크고 옆으로도 크고. 사람만 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라는 것들도 큽니다. 그래서 보셨을 거예요. 호박도 크고 수박도 크고 풋고추를 사러 왔는데 풋고추라고 파는 거 보니까 이만한 것이 있어요. 이게 풋고추냐 했습니다. 나무도 크고 심지어는 하늘도 크다고 합니다. 커서 좋은 것도 있죠. 하지만 무조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어찌된 것인지 요즘은 뭐든지 큰 것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는요, 자동차도 큰 것, 왜 허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차. 물론 뭐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좋으니까 타고 다니겠지만 글쎄 혼자서 그거 타고 다니는 게 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뭐 호머보다 더 큰 버스 타고 다니는 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뿐입니까? 집도 큰 집. 그래서 게러지가 3개씩 막 이렇게 있는 그런 큰 집. TV도 큰 것. 요즘 TV는 그냥 큰 게 아니라 벽면 전부가 다 TV더라고요. 이런 것들. 침대도 큰 것, 식탁도 큰 것. 그래서 아마 옷도 큰 것을 입나요? 이만큼 쭉 늘어지게 엉덩이 다 나오게. 여하튼 큰 것.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살죠. 왜 그럴까? 큰 것은 화려하고 막 장식되어 있고 번쩍거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그 큰 것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이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DNA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20마이크론인가 30마이크론인가 이렇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요, 그 크기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mm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습니다. 무지무지 막지막지한 산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산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24만 에이커를 태웠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24만 에이커면 도대체 얼마냐 그랬더니 970평방킬로미터. 감이 잡히십니까? 970평방킬로미터?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얼마나 넓은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주도 사시다 오신 그 제주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넓이가 1800평방킬로미터랍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2달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제주도의 반을 태웠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반만큼을 태워버린 겁니다. 산불로. 그런데 이 엄청난 산불의 원인을 보면요, 별게 아니에요. 글라인딩 머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쇠를 자르거나 갈거나 할 때 쓰는, 여기 저도 하나 있어요. 잉 하고 돌아가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칼 갈 때 숫돌 놓고 이렇게 돌리고 칼을 대면 불꽃이 푹 튀면서 칼이 갈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글라인딩 머신인데, 불꽃이 퍽퍽퍽 튀는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불똥이 하나 이렇게 튀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불꽃이 풀더미에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만한 불똥 하나가. 그리고 제주도의 반을 2달 동안 태워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밭에다 심어놓은 겨자씨 같은 거야. 이게 심을 때는 요만하거든.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인데, 이게 밭에서 자라면 나무가 돼. 그래서는 그 가지에 새들도 막 들어와서 깃을 들일 수 있게 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밀가루 반죽 있잖아. 밀가루 반죽해서 이만큼 해놓은 거,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누룩 같은 거야. 그래서 누룩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누룩이, 이만한 누룩이 들어가서 이만한 밀가루 반죽들을 다 막 부풀게 만들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겨자를 나무로 분류하지는 않죠. 다년생 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라면 굉장히 커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무성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스트라고 하는 것.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빵을 만들 때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기도 하고, 또 술을 만들 때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글쎄요, 어떻게 생겼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싸움 잘하고 칼 잘 쓰는 이런 용맹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의 지위나 권력 뭐 이런 것을 쥐고 있는 잘 나가는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고, 좋은 학력이나 배경 또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일해서 먹고 살 만큼 버는, 정말 별로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사는 곳 역시 그랬어요. 그저 변방의 한 구석, 더구나 유대주의자들이 별로 반기지 않는 지역, 아니 오히려 배척하는 지역, 땅,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 해서 사람들이요, 야 거긴 가지 마 이랬을 거예요. 거긴 학군도 나빠, 거긴 도로 사장도 엉망이고, 거기는 길거리에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 컴컴하고 골목만 많고 위험한 동네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내놓을 만한 것 없는, 어쩌면 흙수저였을까요?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동네 아이들 누구나 다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이름.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알렉산더라든가 시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역사의 한 장에 이름을 착 새겨넣지도 못했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죽은 다음에 남길 그 엄청난 피라밋이라고 하는 무덤을 만들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진나라의 시황제처럼 만리장성 벽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은 그런 일을 하지도 못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큰 사람도 아니었고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겨자씨 같고 보이지 않는 두릅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알렉산더나 시저나 파라오나 진나라의 시황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젊은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은 잘 봅니다. 아니, 큰 것은 눈에 잘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도 크고 사람도 크고 수박도 크고 호박도 크고 이런 것은 잘 보이는데 작은 것은 잘 안 보입니다. 특히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세포 핵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입니다. 아니, 보이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산불로 인해서 제주도의 반이나 되는 산림이 다 타버린 그 흔적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산불의 원인이 되는 작은 불똥 하나는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았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기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높고 화려한 교회, 그리고 큰 십자가탑. 그 건물과 십자가탑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겨자씨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누룩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눈이며 또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것 좋습니다.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며 큰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큰 TV를 보고 큰 교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 잘못이다라고 저는 굳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요, 사랑해야죠. 살신성인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의 일부인 장기를 떼어서 남에게 기증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귀한 겁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고아원을 짓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 밥 먹을 때 밥 한 숟가락만큼, 그래서 하루에 2달러든 1달러든 작은 통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일 하루에 1달러 또는 2달러를 넣어두었다가 한 달이든 아니면 1년이든 한 번에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데 사용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겨자씨만큼 말이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화해를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가고 반전 시위에 앞장서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린피스의 활동. 와, 나는 저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삶 모두 다 버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는 이웃에게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안 좋은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힌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나 이웃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등 두들겨주며 힘이 되어주는 것, 사람 사는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것, 커다랗고 화려하고 그리고 엄청난 일들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일 해야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일, 마치 누룩처럼 하는 일, 그건 어떻습니까? 교회를 짓고 높은 종탑을 세우고 크고 웅장한 스테인글라스를 쫙 만들어 놓고 권위와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올겐의 소리와 성가대 웅장한 찬양,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함께 서서 설거지를 하고 그저 모여서 수다를 떨고 그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울고 웃어줌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모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누룩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큰 것 좋습니다. 힘센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크고 힘센 것에 가려져서 작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큰 것의 시작이 작은 것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왔는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름은 끝났고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큰 것 말하죠. 원대한 포부, 야망. 나는 이번에 이런 걸 꼭 할 거다. 좋습니다. 해야죠. 가져야죠. 하지만 사과 한 알이 떨어지는 것으로 만류 인력을 알게 되고 5학년 아이가 하찮게 보이는 서명용지 하나를 들고 다님으로 해서 55년 동안 묶어놓았던 부산 대변 초등학교의 학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 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저 흑인 여자 하나, 로사 박스가 NO라고 대답함으로 해서 흑인 인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 또는 모두가 다 쓸모없다고, 아니 오히려 잘못됐다고 내다버렸던 푸른 곰팡이 속에서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친일과 독재 정권, 경무대 중정 안기부 국정원 이름을 갈아가면서 부정한 권력으로 철옹성같이 쌓아놓았던 이 정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저 바람만 불면 꺼지는 거야 라고 했던 하찮아 보이는 작은 촛불로 시작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큰 것, 원대한 포부, 희망, 꿈, 그를 위한 시작은 작은 것, 때로 보이지 않고 어쩌면 느껴지지 않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라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입에 그저 한 입 넣어주는 밥 한 숟가락에서 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건네주는 꽃 한 송이에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사탕 한 개에서, 또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건네는 커피 한 잔에서 정의와 자유, 평등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겨자씨가 자라듯 누룩이 부풀어 올리듯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곁에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되돌아 찾아보는 삶과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작은 것,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살피며 자라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